그래서 이제 말기가 되면 이제 15% 이하로 떨어지면, 그러니까 이제 한 30% 정도 남으면, 아, 당신 이러다가는 1년도 못 가서 혈액투석이나 이식을 해야 된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뭐, 이렇게 관리가 잘 안 되면 6개월 만에, 1년 만에 그렇게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더 나빠지면 이제 그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더 나빠지지 않게 치료가 가능합니까?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별로 의사는 별 할 말이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식이요법, 이제 식이요법이 중요하다는 건 뭐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일반적인 식이요법은 일단 염분 제한하는 거, 단백질 섭취 제한하는 거, 열량 섭취 제한하는 거,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이제 나트륨 수분을 배설하지 못해서 몸이 붓죠. 그래서 당연히 뭐 신장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염분 섭취 제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신장에서 혈액을 걸러주지 못하니까 신장에 이제 그 질소산화물이 늘어나면 요독증이 오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를 뭐 제한하는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열량 공급을 또 제한합니다. 적당한 열량 공급을 합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적당한 열량 공급을 못하면 이제 이 근육을 분해해서 단백질 에너지를 얻거든요. 우리가 되게 단식을 하면 3, 4일이 지나면 처음에는 지방을 태우고 그다음에 단백질을 태워서 에너지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근육 단백질을 분해하기 때문에 적당한 열량이 계속 공급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수분도 일정하게 제한을 필요가 있습니다. 부종이 생기기 때문에 핀뇨 현상이 오죠. 그래서 이제 전일 소변량 플러스 500ml, 이게 이제 적당한 수분 섭취량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칼륨 대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칼륨 섭취도 제한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칼륨을 제대로 배설하지 못하기 때문에 칼륨이 혈중에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칼륨이 많은 식품들은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칼륨이 풍부한 음식들은 뭐 곡류, 의류, 채소군, 과일류, 지방군 뭐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뭐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철저하게 관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의육군류에 보시면 대부분 그 가공식품들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철저하게 제한을 해야 됩니다. 사실 뭐 그 현미밥도 먹지 마라 그러는데 저희 병원에서는 현미 채소 다 먹습니다. 다 먹으면서도 관리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관리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곤란하죠. 칼륨이 올라가면 곤란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인 섭취도 제한을 해야 됩니다. 인도 제대로 배설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인이 올라가면 혈중에 칼륨 수치를 떨어뜨려서 골질환이 유발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칼슘이 모자라면 뼈에서 칼슘 이온이 빠져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뼈가 부실해지는 겁니다. 금방 이제 요까지가 일반적인 식이요법과 치료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럼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치료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든 자연치유법의 이름을 해독재생요법 이렇게 이제 붙여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제 책 3권 약을 버리고 몸을 바꾸라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원인 치료를 잘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원인 치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당뇨, 고혈압, 염증이 원인이기 때문에 이것부터 먼저 잡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 일단 악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이요법, 운동으로 혈당 조절, 혈압 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한 달 만에 당뇨약, 고혈압약을 다 졸업시킵니다. 그러니까 혈당과 혈압은 식이요법, 현미 채식하고 운동만 규칙적으로 해줘도 다 잡힙니다.
그러니까 약으로는 잡는 것은 한계가 있고 합병증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혈당 혈압을 제대로 조절하려면 현미채식 식이요법과 운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혈당 혈압을 제대로 조절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약을 먹지 않고 조절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다 혈관 문제이기 때문에 혈관 질환을 치료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혈관 청소를 합니다. 이게 뭐 혈관에 노폐물 독소가 쌓여서 이게 어혈이 생겨서 혈관을 막고 있기 때문에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혈관 청소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혈액을 맑게 해야 되죠. 혈액이 그러니까 만성 신부전증 환자분들은 혈액이 더러워지니까 이렇게 혈액 투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혈액을 맑게 해야 됩니다. 혈액을 맑게 하는 것은 또 방법이 있고요.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염증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사고체 신염이나 신증후군은 자가 면역 질환이니까 이 자가 면역 질환의 원인을 또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이것은 면역 불균형이 문제이기 때문에 면역 균형, 면역 정강을 해서 자가 면역 질환 자체를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근본적인 치료, 이렇게 원인 치료를 해야 근본적인 치료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접적인 치료법은 첫 번째는 이제 신장 청소를 합니다. 이게 이제 해독요법입니다. 이제 저희가 하는 해독요법은 이제 각 장기를 먼저 다 청소를 합니다. 장 청소, 신장 청소, 간 청소, 뭐 혈관 청소, 뭐 피부 청소, 뭐 이런 것들을 다 하는데 당연히 이제 신부전증은 신장 청소가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장 청소라는 것은 뭐냐면 사고체를 청소하는 겁니다. 사고체 청소는 뭐냐면 모세혈관을 청소하는 거예요. 그게 모세혈관이 망가져서 막혀서 사고체가 망가집니다. 그래서 이 모세혈관을 청소를 하는 겁니다. 그 모세혈관을 청소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모세혈관에 요산 요소가 쌓여서 막히거든요. 그래서 이 요산 요소를 제거해 주는 겁니다. 이것을 녹여서 빼주는 거죠. 녹여서 빼주는 물질은 탄닌, 초산, 게르마늄 등 음이온 물질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제 신장 부담을 줄여줘야 됩니다. 혈액이 자꾸 지저분해지면 신장 부담이 자꾸 늘어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또 우리가 해독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땀으로 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땀으로 노폐물 독소가 빠집니다. 특히 요산 요소는 신장 소변으로 빠지는 것도 많지만 땀으로 빠지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땀으로 빼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 온열 치료, 반신욕, 모공을 열어서 땀으로 빼는 거죠. 그래서 신장 부담을 줄여줍니다. 이 요산 요소를 여러분들이 먼저 잘 아셔야 되는데 이 단백질이 우리가 분해가 되면 아미노산으로 분자화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장에서 흡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미노산이 분자화되어야 장에서 흡수가 되어서 피도 만들고 세포도 재생하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제대로 분해가 안 되면 아모니아 가스가 되고 요산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신부전증에 오신 분들이 다 식습관이 안 좋은 게 뭐 고기, 육식을 많이 즐겨 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즐겨 먹으니까 단백질이 분해가 안 되어서 많이 먹게 되면 당연히 요산 요소가 우리 몸에 많이 쌓이게 되겠죠. 많이 먹은 만큼, 육식을 많이 한 만큼 피가 더러워지고 우리 몸에 요산 요소가 많이 쌓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혈관 질환이 오고 신장이 망가지겠죠. 그래서 이 요산 요소를 녹여서 빼는 게 관건인데 먼저는 단백질 제한을 하죠. 신부전증 환자들은 병원에서도 단백질 제한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죠? 요독증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일단은 단백질 제한할 필요가 있고 신장 청소를 한다는 것은 곧 이 요산 요소를 빼는 것이다. 녹여서 빼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만 이걸 더 단순하게 그림으로 그리면
예. 이게 사구체 하나입니다. 예, 사구체 주문이고요. 이게 이제 신장 하나에 100만 개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혈액이 이렇게 들어가서 소변으로 노폐물 독소 빼내고 그 다음에 다시 혈액을 넣어줍니다. 이게 이제 모세혈관 덩어리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요산 요소가 이렇게 끼어가지고 막히는 거예요. 막히니까 혈액순환이 안 되고 혈액이 못 가니까 얘가 망가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뭐 만성신부전증으로 갔다는 것은 90% 이상 얘가 망가진 겁니다.